그날 밤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으면 그때 그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파도가 부서지듯 제 마음도 그렇게 산산조각 났었거든요. 저는 김현우, 올해 58입니다. 중견건설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5년 전 아내와 합의 이혼을 했어요. 서로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달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엔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죠. 박서진, 45살. 전 아내의 절친이었죠.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고요. 예쁘다기보단 세련됐어요. 현우 씨,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 하나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온다는 서진의 말에 저는 흔쾌히 집을 내어줬습니다. 이혼했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 서진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작은 캐리어를 끌고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서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산다며 혼자 살기엔 너무 넓지 않냐고 물었죠.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를 마시며 서진이 창밖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경치 정말 좋다. 매일 이런 바다를 보고 살 수 있어서 부럽네요.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라고 했어요. 그때 서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현우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맥주 캔이 하나둘 늘어가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결혼 전 이야기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서진이 제 손을 살짝 만졌거든요. 현우 씨 참 따뜻하네요. 그 속삭임과 함께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마음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진과의 15년 만남은 예상보다 편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현관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요리하는 냄새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서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 벌써 왔네요. 머리를 뒤로 묶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제대로 된 한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모금 떠먹는데 짠맛이 딱 제 입맛에 맞았어요. 어떻게 제 입맛을 알았어요? 예전에 자주 봤잖아요. 현우 씨가 짠 걸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서진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서진이 그릇을 씻으면 제가 닦아서 정리하고 별거 아닌 일인데도 이상하게 즐거웠어요. 와인 한잔 할까요? 서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 몇 달째 그대로 있던 레드와인을 꺼내왔죠.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과 이혼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후회 없어요. 이혼한 거. 서진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나 하고. 진짜 사랑? 가슴이 뛰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서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서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럴까요? 그때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어갔어요. 와인병은 거의 비워져 있었고 저희 둘 다 조금 취한 상태였습니다.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받아줘서. 언제든 와도 돼요. 그때 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과 함께 서진이 제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서진 씨,
제가 그렇게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느려졌어요. 서진의 눈빛,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그리고 그 순간 저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와인과 음악,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현우 씨 참 따뜻하네요. 그 속삭임이 제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마치 달콤한 독처럼. 그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았습니다. 서진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터치에 전신이 전기에 감전된 듯 했죠. 서진 씨. 제가 그렇게 부르자 서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처음엔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그런데 점점 깊어졌죠. 마치 5년 동안 목말랐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서진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끝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저희를 비췄어요. 창밖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저희의 거친 숨소리와 어우러졌죠. 이래도 될까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서진을 더 꼭 안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아침이 왔어요. 눈을 뜨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고 서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일어났네요. 서진이 커피잔을 들고 나왔어요. 단정하게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아 마시는데 서진이 시계를 봤어요. 저 출근해야 해요. 늦겠네.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들었죠.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어요. 서진 씨. 제가 부르자 서진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만 남기고 서진은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어젯밤을 되짚어봤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서진 생각이 났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돌아왔어요. 밤늦게 서진이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어요. 서진 씨, 어젯밤 일.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서진이 제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저한테는 실수였어요. 술 때문이었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후 서진은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9시,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도 회사에서 해결한다고 했죠. 집에 와서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서진이 머리를 묶는 모습, 화장을 지우는 소리, 샤워하고 나올 때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까지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현우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별로네요. 회사에서 상사인 최민호 부장이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누가 있나 보네. 표정이 요즘 달라요. 민호 부장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보다 많이 산만해 보여요. 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면 서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노트북을 올리고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일찍 왔네요. 네, 오늘은 약속이 취소돼서. 서진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맥주를 꺼내와 따서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서진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제야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진 씨, 네,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대로? 네,
그냥 아는 사이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서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그날이 실수였나요? 서진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우 씨,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요? 우리 어른인데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날은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외로웠고. 그럼 저는 뭐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서진이 한참 말을 못했어요. 서진 씨, 저는 그날이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서진의 눈가가 조금 흔들렸어요. 현우 씨, 저는 실수였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이 순간 제게 느끼는 감정도 실수인가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 바다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솔직한 대답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서진 씨, 우리 시간 좀 가져봐요. 서진이 다시 저를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 너머로 서진의 작은 움직임이 들렸어요. 서진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진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후 7시쯤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진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힘든 하루였나 봐요. 제 말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3개월 동안 준비한 게 하루아침에. 서진의 목소리에 지친 기가 역력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왔어요. 이거라도 마셔요. 고마워요. 서진이 차를 받아 마시더니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 저 오늘 힘들었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냥 안아만 주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진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서진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히 위로해 주려던 마음이었는데 서진을 안고 있으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체온이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가 제 감각을 깨웠습니다. 서진도 느꼈나 봐요. 제 가슴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거든요. 그 눈빛이 며칠 전과 똑같았어요. 흔들리고 간절하고 위험한. 현우 씨, 서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희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어요. 첫 번째보다 더 깊게, 더 뜨겁게. 이번엔 거실이 아니라 침실이었어요. 서진이 제 손을 잡고 이끌었거든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진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희는 더 솔직했어요. 첫 번째처럼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았거든요. 맨 정신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저희의 거친 숨소리와 어우러졌죠. 현우 씨,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후회해요? 제가 물었더니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보다는 무서워요. 서진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솔직함과 욕망은 달라요. 그날부터 매일 밤이 그랬어요. 낮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다가 밤이 되면 결국 서로를 찾아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서진이 말했어요. 현우 씨, 우리 이상해요. 처음엔 그냥 며칠만 머물려고 했는데 이제는 떠날 엄두가 안 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진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 현우 씨, 나 요즘 나쁜 여자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서진이 몸을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성실한 여직원인 척하고 밤에는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이라니.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 정말 그럴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인지. 서진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터치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슬픔이 묻어 있었거든요. 서진 씨, 그게 욕망만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어떻게 확신해요? 이렇게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질리지 않잖아요. 서진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죠. 현우 씨, 만약에 제가 여기를 떠난다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만약에요. 저는 서진을 더 꼭 안았어요. 상상하기 싫어요. 다음 날부터 서진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11시를 넘기는 일이 많아졌죠.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제 질문에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민호 부장이 또 말했어요. 현우 씨 요즘 표정이 복잡해 보이네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연애하는 얼굴이에요. 민호 부장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누가 있나 보죠? 민호 부장의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저녁 서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회사 사람이 눈치채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나 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남들 눈에 띌 정도면 이미 선을 넘은 거잖아요. 서진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 씨,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사랑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서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런 관계가 사랑일 리 없어요. 그냥 편의상 같이 사는 거죠. 편의상?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기엔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진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복잡해요. 정말로. 복잡하다는 건 단순하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서진이 다시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를 찾지 않았어요. 서진이 가방을 싸기 시작한 건 그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캐리어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제 물음에 서진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뭘 그만해요? 이 모든 걸요. 여기서 사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서진이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실 건데요? 서울로 돌아가요. 출장은 언제까지인데요? 출장은 이미 끝났어요. 일주일 전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왜 그동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진이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결론은 내렸어요.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서진 씨,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제가 간절히 물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런 관계는 결국 둘 다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현우 씨, 솔직히 말해볼까요? 서진이 짐 정리를 멈추고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죠. 이 관계에서 사랑보다 죄책감이 더 커요. 매일 밤 현우 씨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죄책감? 네.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럼 애매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정식으로 사귀는 거예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우 씨,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나이도 그렇고 서로의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현우 씨는 너무 낙관적이에요. 서진이 일어나서 다시 짐을 정리했어요. 저는 현실적이려고 해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서진 씨, 후회 없어요? 서진이 수저를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후회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연락은 할 거죠? 아니요.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이 저희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꼭 안고 있었죠. 현우 씨, 고마웠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서진이 없었어요. 침대 옆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고마웠습니다. 행복하세요. 빈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갑자기 모든 게 꿈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 서진은 하나의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젠 현우 씨 말고 내 첫사랑. 쪽지에 적힌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첫사랑. 서진에게 저는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준 거죠? 빈집에 홀로 남은 저는 창밖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커피 끓이는 소리도, 샤워하는 소리도, 작은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서진과 함께 와인을 마시던 그 밤이 떠올랐고, 침실에 들어가면 서로를 꼭 안고 잠들던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 씨 표정이 또 바뀌었네요. 민호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엔 좀 우울해 보이는데 아니요, 별일 없어요. 혹시 집에 있던 그분이 떠났나요? 민호 부장의 눈치가 정말 빨랐어요.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처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는 일상이 돌아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혼자 사는 게 편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서진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서진이 좋아하던 와인을 꺼내 혼자 마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진 말대로 일시적인 감정이었을까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서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 5년 동안의 혼자만의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서진을 통해 다시 느꼈거든요. 2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서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진이가 새로운 사람 만났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질투보다는 안도감이었죠. 서진이 행복을 찾았다는 게. 그날 밤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았어요.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죠. 우리가 저지른 건 금기였을까? 아니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을까?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진과의 시간은 제게 많은 걸 알려줬어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웠다는 것. 서진이 첫사랑이라고 했던 그 말,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사랑을 처음 느꼈다는 뜻이었겠죠. 저에게도 서진은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서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나요?